집회 참가자 여러분, 적법하고 폐가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폐가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는 성북인파수와 관계자 관계 및 처직 요원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부르세요. 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힘차게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예, 한 주가 시작됐네요. 휴일 잘 지냈어요? 네. 한 주를 시작하면서 몸들 잠깐 풀고 시작할까요? 자, 양손 들어서 깍지 껴서 머리 뒤쪽에서 호흡 들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쭉 뻗어올립니다. 이때 손가락이 위로 쭉 뻗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손목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자, 내렸다가 호흡 들어마시다가 다시 한번 후 내뱉으면서 위로. 짱돌 잘해서 하고 있네요. 그렇게 후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내렸다가 한 번 더 위로 쭉 그대로 왼쪽으로. 자, 오른쪽. 자, 왼쪽. 다시 한 번 오른쪽. 자, 위로 쭉 올리고 또. 자, 오른손 앞으로. 손으로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한번 살짝 풀었다가 한 번 더 당겨줍니다. 내려놓으시고요. 왼손 앞으로. 오른손으로 왼쪽 팔목 팔꿈치 잡고 당겨줍니다. 그렇고요. 한 번 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시선은 손과 반대쪽. 내려놓으시고. 자, 한 번 더 깍지 껴서 이번에 뒤통수에 내주시고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를 밑으로 당기는 힘으로 목 뒤를 열어줍니다. 정면. 한 번 더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정면. 그대로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뻗어 올렸다가 목욕 풀리셨죠? 자,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하얀 친구 그러면서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도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사드 갖고 철수해라. 사드 갖고 철수하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질서 유선은 여러분의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한절 평화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한절 경고에도 평화기도문은 불구하고 박진도 질서 유선을 경비께서 추구하는 보내주셨습니다.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혁신부 법률 사원님, 제24조 늘 똑같은 일상을 불평하기보다 변함없이 함께하는 평화동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말고 무의필 안정으로 자신의 앞으로 나가지 못함을 괴로워하기보다 더 물러서지 않는 용기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빠져있기보다 내일 기쁘게 맞이할 희망에 최종 요원이 감사합니다.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깨닫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알리기 위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주 3도 읽겠습니다. 영주 심지영기야 심정만사유이야 심지여와 동일체하여 진지용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유이야 심도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진지용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유이야 심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용심정. 기원문을 위했습니다. 같이 하신 분들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부의 사항은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평화를 외쳐온 지치면 이제는 폭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자신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는 성주 인천 주민들과 평화 시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불법사들 철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의로운 법신부 사원님, 수태현 대응사는 인간의 무지와 탐욕으로 비롯된 문명 위기의 시대 물질이 입을 테니 정신을 기력하지 하시옵고 이곳 소성리에서 나신 정산 종사는 삼동윤리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를 염원하셨습니다.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합니다. 또한 나와 우리의 평화를 이뤄줄 부처님은 또 다른 세계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데 이웃과 동지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에게 연대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진정한 부처님임을 잊지 않고 함께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부 사원님, 종합군 세력 세계 6위 첨단 방산 제품 수출 확대를 자랑하면서도 미국의 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시키기 위해 소성리에 수백 번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민을 끌어내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사드 배치를 정상화하겠다며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들이 부디
그 어리석음으로 무기로는 평화를 구할 수 없다는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평화가 아닌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서게 하소서. 또한 모든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달아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문명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하시며 일체 만물을 부처로 모시고 받들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법신불 사하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소성리의 평화 되게 하시고 소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과 일심으로 시원하옵소서. 평화를 향한 각자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속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용기하심 정만사의하심 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의하심 천지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신정 천지용기하심 정만사의하심 집회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도로에 앉아 전차로를 통과하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거와 같은 불법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믿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첫째, 선 있으며 뒤에는 항상 복이 차량의 오고 통행이 악 가능하도록 뒤에는 반드시 지금부터 죄가 오리라 시행되는 오는 마을 진리를 해당 믿는 마당으로 것이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끝까지 하면 도로 점거와 반드시 같은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성주경찰서 경비작전경이 정선 종사님의 책임 말씀을 요원이 담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한 한치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 그럴까요? 앞으로 마이크를 좀 드릴까요? 네.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좀 안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주 5회를 실시한다 그러네요? 정확한 평가십니다. 지구끼리 하라고 그랬지 뭐라? 어제 그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고문 기술입니다. 고문 기술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럴까요? 5일 동안 밤새도록 그렇죠. 역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문 기술 중에 가장 잔인한 고문 기술이라고 해요. 이거를 독수리 조련이라는 고문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고문 기술이로서. 그러니까 독수리나 맹금류를 조련시킬 때 얘가 이제 날뛰니까 거꾸로 걸어놓고 얘가 잠들만 하면은 툭 건드려서 깨우고 잠들만 하면 툭 건드려서 깨워서 이렇게 한 며칠 정도 하면은 독수리가 이렇게 잘 말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고문을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죠. 고문을 독수리 조련이라고 하는데 지난 1년여 동안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여기 현장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저만 해도 전날이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요. 경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호소를, 현장에 오래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인권 침해라는 말로 표현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명백하게 고문 금지 협약을, 우리나라도 고문 금지 협약을 유엔에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서 잔인한 행태를 했던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제 그 잔인한 행태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실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냥 고문기술자다. 이들은 고문기술자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눌러서 자신의 말을 순순하게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잔인한 고문기술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제가 딱 얘기했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돌았나.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련된 맹금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누가 얘기나 해보자.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심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주최자에게 오늘 집회에 대한 종교를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자분들께서는 도로상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한 제가 집회 통과자라 신고자인데 공 6시 저는 주는 바가 없는데요. 이제 정부부터 보건실에서 사이 도로상의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도로 어제 위에서 김천 집회, 집회는 일요일 김천 집회에서도 집회 시위에 얘기했는데,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어쨌든 이제 새로운 투쟁을 군의 시작하는 시설 과정에서 보호조치에 지난 위법한 6년의 집회에 투쟁을 이렇게 돌아 집회 및 시위에 보는 관한 시간을 법률 좀 갖고 제20조 있습니다.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돌아봤더니 제10조에 따라 자진 떠오르는 해산을 요청하오니 모든 참가자들께서는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겹쳐지는 도로 이제 정과와 사건이 같은 있는데, 불법행위는 이게 경찰서 동학농민운동 준비작전 개미 최종 요원의 촬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들 동학농민운동 아시잖아요? 최재우 선생이라고 하는 뛰어난 선각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 공학. 최재우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천주, 모든 만민에게는, 만인에게는 하늘이 깃들어 있다. 하늘이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사는 대상이 아니라 하늘은 만인에게 있다. 하늘을 모셔라. 지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지만은 그 계급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조선 말의 사람들에게는, 특히 일반 민중에게는 아주 큰 혁신적인 메시지였죠. 내가 하늘이라니. 그래서 이 시천주의 신화, 그냥 이 시천주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모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국안민, 나라를 바꾸어서 민중을 안정케 하고 강제창생, 널리 민중을 제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신적인 제도, 정신적인 구도가 아니라 실천적인 구도, 평등의식과 강력한 실천력, 이것은 동학뿐만 아니라 근대 종교, 근대 한국 민족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평등의식, 실천적 행동, 정신적 만족, 정신적 깨달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 내 삶이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는 것. 이것에 당시 조선 민중들은 감화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그 중에 한 곳에 고부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고부군. 굉장히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때 민씨 척족 정권에서 매간매직과 횡령으로 민중들의 고열을 빨고 있을 때 이 고부군이 가장 그 매간매직의 가장 어떻게 보면 알토란 같은 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부군수 자리가 그런 매간매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었고 이 고부군수 자리에 군수로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 고부군수 조병갑이 옵니다. 우리가 군수 이름 누구 알아요? 조병갑 말고. 김한곤. 그 군수와 그 군수 조금 그렇네. 김한곤이 있었네요. 예, 고부군수 조병갑이 옵니다. 조병갑은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만석포를 이렇게 중축을 한다고 국민들을 데려다가 하는데 임금도 주지 않아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물에 세금을 내서 세금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억지로 죄를 씌워서 재산을 강취하거나 자기 아버지 비를 세운다고 또 재산을 강취합니다. 이 고부군의 접주, 당시의 동학에서는 각 지역의 접소라고 하는 것을 둬서 그 접소의 접주가 이 포교 활동을 했는데 이 고부군의 접주가 전봉준이었습니다.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이 횡포에 화가 나서 이 전봉준의 아버지가 대표로 가서 항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조병갑에게 맞아 죽습니다. 전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이것을 계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봉준은 도로 점거와 같은 공기를 불법행위는 일으키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그 시작이 바로 제18조 제2항 동학농민운동의 참가자 시작. 준수사항 위반 형법 제185조 일반 금방 끝날 줄 알아요. 농민들이 뭐가 있어요? 신신 반복되는 무기가 도로 있습니까? 뭐가 점거행위는 있습니까? 당시 관련 조선군인들은 법규에 신신 무기, 처벌받을 수 게틀린 있으며 건을 비롯해서 꼭 차량의 통행이 신신 무기를 가능하도록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즉시 물피를 안쪽 얼마나 마을 회관 앞마당으로 조선이 이동해 주시기 썩었고 바랍니다. 군인들이 개판이었으면은 그리고 농민들의 의지가 높았으면 끊임없이 승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승리를 해서 결국 전주성까지 함락을 해서 이 농민들이 조정과 협상을 하는 자리까지 갔고 그리고 결국 12개의 패정개혁안을 서로 협의를 합니다. 당시 12개 패정개혁안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탄관호를 척별하고 노비를 해방하고 그리고 과부들의 개과를 허락하고 그리고 평등한 인재 등용 그리고 외화 관통한 자를 징벌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숫세 걷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로 사회개혁 이 세상을 바꾸자 사회를 바꿔서 나라를 바꿔서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방안을 새로운 세계를 시대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고 이것을 했다면은 그때 당시에 썩어 들어갔던 조선은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시천조의 메시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당시에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던 것은 가장 밑에 계급에 있는 계급일지 모르겠지만 그 계급 안에서도 차별받고 있던 것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과부들의 개과를 허락하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때 당시 민비가 끊임없이 패전을 하니까 청나라에게 손을 빌려요. 청나라에게 자기네 나라 백성을 진압하라고 손을 벌립니다. 그
청나라가 옵니다. 근데 그 전에 청나라는 일본과 협약을 한 게 있어요. 우리 청나라가 들어가면은 자신도 들어간다. 알려달라. 그래서 또 일본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느 땅에서, 우리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군대끼리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일본이 승리를 하죠. 나라를 진압한, 나라를 빼앗은 일본, 승리를 한 일본군은 이 12개 패전계약안을 모두 폐기시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패전계약안 실시와 당시의 전라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라도 전역에 집강소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제이면서 민중에 의한 지방, 어떻게 보면 자체적 유지가 가능했던, 지방을 다스렸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강소도 폐지하고 패전계약안도 폐지하고 동학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학도들을 잡아들인다는 명분으로 민중들을 학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으나 조선군과는 다르게 신식 무기로 이미 훈련이 다 된 일본 군인들, 그리고 이 일본 군인과 손을 잡은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결국 2차 동학농민운동을 실패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학농민운동의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선생,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병갑이었습니다. 경찰서장이 명을 받아 경비교통과장이 현재 시간 06시 25분. 저는 이 모습이 지난 우리들의 사투쟁과 정말 경찰의 예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완벽하게 겹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에 물들었던 3차 이상 박근혜 정부를 촛불로서 지난 6개월간 촛불로서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추위가 쌓여가면서 물려났더니 그 새로운 개혁의 시대를 발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가능한 문재인 정부는 마을회관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불려온 도전과 같은 저 미국의 무기 사드를 경비 작전계 및 경찰관 기동대 소속 박근혜 정부에서 촬영 중임을 어떻게 보면 알려드립니다. 자신의 그 탄핵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조치 사드 배치를 결국 추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정부 행사였죠. 그리고 끊임없이 재벌과 타협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서도 미국과 타협하고 하면서 결국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는 결국 정권을 내주면서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두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동학농민운동의 2차 분기는 패배하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싸워왔던 이 사드 정식 배치, 임시 배치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아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시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패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차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후의 항일의병들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동학 3대 교주였던 의안 손병희 선생님은 3.1운동의 발안자가 최초 발안자 중에 한 명이 되시고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천도교 교도들은 일제에 가장 첫 번째, 종교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탄압이 대상이 될 정도로 끊임없는 항일투쟁을 이어갑니다. 이 항일투쟁을 인정을 해서 북한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종교가 천도교예요. 천도교 당이 따로 있습니다. 북한에는 그 당만 있는 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천도교 당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천도교를 비롯해서 독립에 대한, 항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그 친일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독립을 결국 이뤄냈지 않습니까? 시일은 오래 걸렸어도. 일요일에도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들이 만들어냈던 그 정부를 촛불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로서 5년을 지내왔습니다. 촛불개혁 6대 과제를 하나 빼고 국정교과서 폐기 하나 빼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촛불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는 실패한 겁니다. 민중들의 의지를 저버리고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과 재벌과 타협하고 부패와 손잡는 것을 새누리당과 경쟁을 하고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쟁에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실패. 하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기만 속에서 사드 정식 배치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사드 정식 배치 막아냈고 이 길에서 미군들이 통하지 육로 통행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연대의 마음은 더욱더 커졌죠. 조선 민중들이 요구했던 것은 조선 민중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세상은 이제 끝내자. 집회 참가자 여러분, 누군가가 누군가의 삶을 빼앗는 것은 이제 끝내자. 그러한 시대는 군기지 정문부터 보건진료소 사이 우리들이 외치는 평화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수차례의 경고방송과 자신의 더 이상 한 차례 미국으로부터 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를 빼앗지 마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미국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짓밟지 마라. 성주경찰 소장의 명을 받아 동등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현재 시간 06시 동등한 31분 권리로서 살아가자. 제2차 예산 명령을 바랍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의 원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을 이루는 원동력. 전력을 투입하여 직접 예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예산하거나 믿음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시작이라는 거죠.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는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끊임없이 행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우주가 돌아가는 인과의 진리. 무엇은 선이고 그럼 무엇은 악이냐? 그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선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선은 함께 살고자 하는 거고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외쳐왔던 것은 사필규정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겹겠지만 앞으로 5년의 결과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사필규정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두운 길이겠지만 함께 서로가 서로의 등불이 돼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원 목사님 모시고 개신교 기도식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간 행사를 하듯이 우리도 화요일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듣자하니 주 3에 들어오던 공권력 폭력이 주 5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일 잠을 설치게 하는 이 압박을 일주일 내내 겪어야 합니다. 이 일을 지시한 놈은 밤늦게까지 술 퍼마시고 아침에 지각하고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실천하지 못할 일을 저 밑에 민중들은 쇠 빠지게 혹사시킵니다. 하나님, 이 불공평한 현실을, 이 권력의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평화를 향하여 또 우리의 일상의 행복을 위하여 한 걸음 전진합니다. 끝까지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어제 경향신문 일면 기사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일면 그 머리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새 미군 기지 들어선다. 이게 머리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 이제 한국과 미국 당국이 이제 용산의 그 미군 기지들이 이제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이제 평택으로 가는 조건으로 이제 다 없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미군 기지가 싹 없어지면은 이 한국 정부 기관과 이제 그 연락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 지장을 받을 테니까 잔류 기지를 하나 이제 만들어 두자.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때 이걸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용산에 일본 잔류 기지를 이제 그 만들어 두자. 두 차례의 경고방송과 사진의 사진. 그런데 두 차례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국방부를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바꿔버렸잖아요. 그거 뭐 전혀 생각도 못한 거죠. 그래서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미군 기지와 대통령 집무실이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응할 경우 집행이 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건물 하나가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군 기지는 치해법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손이 공권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별도의 이제 그 몸이 불편한 분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집권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그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 힘이 우리를 이제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구도가 되는 거죠. 예. 아주 그냥 그 매우 그 안 좋은 예. 이럴 때 딱 적절한 욕이 있는데 그냥 하여튼 역 같은 현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협상을 해서 이 미국 잔류기들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이제 그 기반 조성 시설 공사 이런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천억 원이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미군 기지가 한국 그 최고 권력 대통령실 옆에까지도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어쩌지도 못하고 그냥 끌탕을 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처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소송리 여기 싸득이지만 이렇게 우리 한국의 민중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그 미군 기지가 대통령실 옆에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치 이제 그 보스가 그 아래 것들을 이렇게 이제 통제하듯이 그렇게 미군 기지가 대통령실까지 그렇게 이제 옆에 세워두고 뭐 그냥 여러분 가장 힘 있는 자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떤 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힘입니다. 아시죠? 칼 든 자가 그냥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게 힘이에요. 이미 칼을 뽑아버리면 그거는 그 힘이 날아가 버린다잖아요. 그냥 칼을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힘이고 권력이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제 이쪽은 거기에 이제 눈치를 보고 제약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국 현실인 거죠. 이게 얼마나 더러운 현실이냐면 입장을 그대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미국 워싱턴 백악관이 있어요. 네? 백악관 거기 이제 대통령 놈이 사는 데가 있는데 그 새끼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죠? 나이 살 많이 먹은 놈이. 이게 사진을 보면 아주 정말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그 울타리에서 먹고 잔 티가 얼굴에 쫙 있잖아요. 정말 뺀질뺀질해 그 티 같아요. 이름은 말 안 할게요. 아무튼 백악관인데 거기 옆에 담벼락 하나 두고 한국 군대에 뭐가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백주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말을 조금조금 하려고 매일 마음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톤이 높아지고 이걸 정말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미군이 주둔한 나라가 한 20개국 되나 보는데요. 거기에서 대통령 집무실 200m 이내에 주한미군 부대가 위치한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 여러분, 제가 이 미군 부대가 미군 기지가 이렇게 우리 땅에 있는 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이냐면 일단 왜 강경훈님이 이제 그 동아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군 그 일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농단한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어느 나라에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한테는 굉장히 그 견딜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그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미동맹 침략단지 때문에 뭐 미군이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보이지만 한미동맹이 깨지고 이게 관계가 어떻게 악화되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발받고 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남의 나라 군대가 자기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70년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에 완전히 여기에 이제 그냥 젖어버린 거죠. 이 타파해야 되는 현실이 그냥 타파되지 않고 그냥 원래부터 그냥 그 자연적으로 그런 현실로 지금 이제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정말 영화 매트릭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이게 이제 4편까지 나왔는데 그 영화 대사들이 정말 주옥 같아요. 제가 오늘 4편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영화 매트릭스 3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 네오와 그 기계 대표, 기계 대장 스미스가 최후의 대결을 벌여요.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데 그 스미스가 이제 네오를 계속 압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오가 계속 이제 맞고 쓰러지고 거의 죽어가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네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우려고 드니까 그 기계 대표 스미스가 질려버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놀래가지고 말도 안 돼. 그 영화 대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말도 안 돼. 왜 포기 안 치? 왜 계속 싸우는데 대체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스미스가 그냥 놀래버려갖고 죽은 줄 아는 네오가 다시 또 일어나서 싸우고 또 죽어 쓰러졌는데 또 일어나서 싸우고 하니까 이 스미스가 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왜 포기 안 치? 왜